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간다는 사위.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옷은 깨끗하고 가방은 텅 비어 있었죠. 약국을 운영하는 시어머니 정희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꽃집 영수증, 해안 카페 결제 내역,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창고 열쇠까지. 결국 직접 미행에 나선 정희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분노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족 모두의 눈물과 감동으로 마무리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일상의 균열. 정희는 약국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 마을의 토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한산했죠. 멀리서 사위 민수가 봉사용 가방을 메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야, 오늘도 봉사 가는 거야? 네, 어머님.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곳이 있어서요. 민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사위가 착한 마음씨를 가진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봉사 다녀와서 옷이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아, 그냥 실내에서 하는 일이라 그래요. 민수는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약사로 일하며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데 익숙했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실내 봉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주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간단한 도움을 드리는 일이에요. 민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위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딸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벌써 나갔어요? 응, 봉사 간다고 하더라. 우리 오빠 정말 착하죠? 매주 빠짐없이 봉사하러 가니까요. 수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수진아, 민수가 정확히 어디서 봉사하는지 알아? 글쎄요,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약국으로 돌아가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할머니들이 약을 지으러 왔어요. 김할머니가 처방전을 내밀며 말했죠. 정희야, 민수 씨 참 착하더라.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어떤 소문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한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포장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현관에서 민수를 맞이했어요. 민수야, 수고했어. 오늘 봉사는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민수의 옷을 자세히 보니 정말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깨끗했고 머리카락도 단정했어요.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났죠. 그런데 민수야, 봉사하러 갈 때 가져간 가방은? 아, 가방요? 차에 두고 왔어요. 민수는 또다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다음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돌아왔어요. 옷은 여전히 깨끗했고 가방도 보이지 않았죠. 민수야, 혹시 봉사하는 곳 이름이 뭐야? 그냥 작은 단체라서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사로서 정확함을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애매한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수진이 민수방을 청소할 때 정희는 슬쩍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랍 정리를 도와준다는 핑계였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면 빨리 끝나지. 정희는 서랍을 열어보며 민수의 물건들을 살포렀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모서리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죠. 수진아, 이 열쇠가 뭔지 알아? 글쎄요, 민수 오빠 거니까 나중에 물어볼게요. 정희는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집 열쇠는 아닌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에 정희는 민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요즘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봉사일이 조금 힘들어서요. 어떤 일이 힘들어?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저를 놓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이 너무 막연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죠. 밤늦게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파트 2. 불길한 징조. 일주일이 지나고 정희는 우연히 민수의 지갑에서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주려다 보게 된 거였죠. 꽃집 영수증이네. 정희는 작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장미 한 다발, 양초 3개가 적혀 있었어요. 봉사활동에 꽃과 양초가 필요할까요? 아래쪽에는 해안 카페 영수증도 있었죠. 이상하네. 해안 카페는 민수가 전에 말한 적이 없는데. 정희는 영수증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꽃과 양초를 사서 카페에 간다는 건 봉사활동과는 거리가 멀었죠. 다음 날 정희는 약국에서 단골 고객인 박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해안 카페 알아요? 아, 한국 끝자락에 있는 그 카페. 거기 왜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거긴 좀 외진 곳이에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가는 곳이죠. 정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데이트 장소라고 하니 더욱 이상했어요. 민수가 왜 그런 곳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녁에 정희는 민수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진이 부탁했던 생활비 관리 때문이었죠.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같은 날짜에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현금 인출이 있네. 정희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봉사활동 교통비치고는 많은 액수였어요. 게다가 ATM 위치가 해안 쪽이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정희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가족의 비밀은 더욱 복잡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민수방에서 청소를 도와주다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작은 상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편지지와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가 읽기 전에 민수가 방에 들어왔죠.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청소하다가 이게 떨어져서. 민수는 급하게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죄송해요. 그냥 개인적인 물건이라서요. 그래, 알겠어.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이 너무 과도했어요. 단순한 개인 물건이라면 그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밤 정희는 수진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요즘 어떤 것 같아? 괜찮은데요? 평소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혹시 민수가 다른 곳에 가는 일은 없어?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곳이요? 봉사활동 말고는 특별히 없는데요. 정희는 딸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웠죠. 그냥 요즘 민수가 조금 피곤해 보여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봉사일이 힘든가 봐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토요일이 다가오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약국 일을 일찍 마치고 민수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아침에 민수가 평소처럼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봉사용 가방을 메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가방이 너무 가벼워 보였죠. 민수야, 오늘은 뭘 가져가? 그냥 평소처럼 간단한 물건들이요. 민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희는 창문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정희는 약국을 잠시 닫고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민수가 타는 버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안 방면 버스네.
정희는 민수가 어디로 가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안 카페 쪽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해안 카페를 검색해봤어요. 정말 항구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죠. 사진을 보니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왜 민수가 그런 곳에 가는 걸까? 정희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일부러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오늘 봉사는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민수의 옷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커피 향도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을 했어? 그냥 평소와 비슷한 일이요. 민수는 또다시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민수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파트 3. 의심의 확증. 정희는 일주일 동안 민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평일에는 정말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일하고 집에 와서 수진과 시간을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평일에는 정말 수상한 점이 없네. 하지만 토요일만 되면 민수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옷차림도 신경 썼어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봤죠. 정희는 동네 약국 사장 모임에서 다른 약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봉사활동 많이 하나요? 글쎄요, 예전보다는 관심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혹시 토요일마다 하는 봉사활동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약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토요일 봉사요? 대부분 주말에는 쉬는데. 정희는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토요일 봉사활동이 흔하지 않다는 거였죠. 집에 와서 정희는 인터넷으로 지역 봉사단체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었지만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혹시 민수가 말한 단체가 여기에 없는 건 아닐까? 정희는 몇 개 단체에 전화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사위가 거기서 봉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단체에서는 그런 이름의 봉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며칠 후 정희는 민수의 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행거리를 확인해보니 매주 토요일마다 꽤 긴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어요. 시내 봉사활동치고는 너무 멀리 가는데. 정희는 차 안도 살펴봤습니다. 조수석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죠. 해안창고 단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고 단지? 그게 뭐지? 정희는 해안창고 단지를 검색해봤습니다. 항구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빈 창고들이었죠. 왜 민수가 그런 곳에 가는 거지? 정희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창고 단지는 봉사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혹시 봉사하는 곳이 항구 쪽이야? 민수는 수저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시내 쪽이에요. 그런데 차 주행거리를 보니까 꽤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요.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다음 날 정희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혹시 시간 있을 때 나랑 같이 좀 나갈 수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영숙은 정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갈 건데? 이번 토요일에. 알겠어, 같이 가자. 정희는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어디에 가는지 알아야 했어요. 토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나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민수야,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님. 늦지 않게 돌아올게요. 민수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숙이 왔습니다. 정희야, 정말 뭘 하려는 거야? 우선 따라가 보자. 설명은 나중에 할게. 두 사람은 조용히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버스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저 버스야, 빨리 택시 잡자. 정희와 영숙은 택시를 타고 민수가 탄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해안 방향으로 향했어요. 정말 해안 쪽으로 가네. 정희야, 도대체 뭔 일이야? 민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민수가 그럴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 버스가 해안 카페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민수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야, 민수가 내렸어.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해안 카페로 들어갔어요. 정말 카페에 가네.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파트 4. 미행의 시작. 정희와 영숙은 해안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민수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어요. 정희야, 저기 민수 아니야? 영숙이 카페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대방은 중년 여성이었죠. 누구지, 저 여자?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는 그 여성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죠.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면서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과 만나는 게 이상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민수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또 가는 거야? 따라가 보자. 두 사람은 급히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민수가 탄 버스는 항구 외곽으로 향했어요. 기사님,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섬들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버스가 창고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수가 혼자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창고 단지에 오네. 정희와 영숙은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고 단지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잘 모르겠어. 대부분 비어있는 창고들 같은데. 민수는 창고들 사이를 걸어가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저기야, 저기서 뭔가 하네.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예전에 민수방에서 본 그 열쇠였어요. 그 열쇠가 창고 열쇠였구나. 민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그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영수가, 이거 정말 이상해. 그러게, 봉사활동이 아니라 창고에서 뭘 하는 거지? 두 사람은 창고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정희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조용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자 민수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마음을 가진 듯 보였죠. 표정이 이상해. 민수는 창고 문을 잠그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 따라가 보자. 하지만 민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안 카페로 돌아갔어요. 또 카페에 가네. 이번에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희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였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민수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정희와 영숙도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어요. 영숙아,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연하지. 그런데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혹시 수진이한테 말할 거야? 아직은 아니야.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수고했어. 오늘은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오빠, 오늘 봉사는 어땠어요? 응, 그냥 평소와 비슷했어. 정희는 민수와 수진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밤늦게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창고에서 뭘 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죠.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잠들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민수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어요. 파트 5. 비밀의 문턱. 일주일이 지나고 정희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다시 민수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창고 안까지 확인해야 했죠. 토요일 아침, 정희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민수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수진은 화장을 하다가 거울에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정말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희는 지금까지 발견한 단서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꽃집 영수증, 해안 카페, 창고 열쇠까지 모든 걸요. 설마요, 민수 오빠가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수진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어제 직접 확인했어. 민수가 창고에 들어가는 걸 봤어. 수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럼 오늘 같이 가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정희는 딸이 상처받을까 걱정했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영숙 이모도 같이 갈 거야.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어요. 세 사람은 민수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창고까지 직접 가기로 했어요. 해안 카페를 거쳐 창고 단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정말 안에 있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민수 오빠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밖에서 기다려보자. 무슨 소리라도 들리는지. 세 사람은 창고 옆에 숨어서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창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정희와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오늘은 수진이가 새로운 요리를 배웠다고 자랑했어요. 수진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여전히 약국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정희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자신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민수 오빠가 우는 것 같아요. 잠깐,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창고 안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들어가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작은 틈이 있어서 안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저게 뭐야? 창고 안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제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고 꽃이 놓여 있었죠. 제단이네. 그리고 제단 중앙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여보. 그 사진은 바로 정희의 남편 수진의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수진도 아버지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민수는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편지를 가져왔어요. 민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족 이야기였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민수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영숙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민수 오빠에게 직접 물어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세 사람은 심호흡을 하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파트 6. 충격의 발견.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지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남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걸려 있었죠. 민수야, 이게 다 뭐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들을 보니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 몰랐어.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왜 우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러?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남편의 아들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다른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수지는 충격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숙이 얼른 부축했어요. 그럼 민수 오빠는 제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라는 거예요? 혈연으로는 그래. 하지만 난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대학교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민수는 재단 옆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정희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모두 남편의 필체였죠. 이 편지들은 뭐야? 아버지가 제게 보낸 편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죽기 전까지. 정희는 편지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남편이 민수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였어요. 민수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뻐.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어요. 수진아, 이것 좀 봐. 수진도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정말 민수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를 빼앗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수라고.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고 어머님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민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갖고 싶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는 지금도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해. 수진이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민수의 아픔도 이해되었어요.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뭘 한 거야? 아버지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편지로 써서 읽어드렸어요.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지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해안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누구야? 제 어머니예요. 아버지 제사를 같이 지내주시는 분이죠.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수진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아니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해.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트 7. 드러나는 진실. 정희는 상자 속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보가 이런 편지들을 보냈다니. 편지 내용은 대부분 민수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죽으면 정희와 수진이에게 내 존재를 알려줘. 그리고 윤정이도 함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정이가 누구야?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생일 때 만난 분이에요. 정희는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고민도 이해되었어요. 여보는 왜 이런 일을 숨겼을까? 수진이 다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그 편지에는 남편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 민수가 성인이 되면 모든 걸 털어놓겠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평생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도 힘들었구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편지마다 어머님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님이 웃으면 아버지도 행복하다고. 정희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영숙이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희야, 이것도 봐. 그 편지는 남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정희와 수진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지 끝에는 추신이 있었습니다. 윤정이에게도 전해라. 정희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고.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여보의 마지막 부탁이구나. 수진이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윤정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착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질투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남자를 사랑한 여자로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민수야, 윤정 씨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는 재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야?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할 거야? 정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윤정 씨에게 연락해. 정말요? 응. 여보의 부탁이니까 들어줘야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윤정 어머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네, 어머님. 재단의 촛불이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남편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파트 8. 화해와 정의의 완성. 다음 주 토요일, 정희와 수진, 민수는 함께 해안 카페로 향했습니다. 윤정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분이 제 어머니예요.
민수가 윤정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희 어머님과 수진이에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라고 해요. 정희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희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윤정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고. 그랬구나. 우리 집에서도 그랬어요. 두 여자는 같은 남자의 다른 모습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 윤정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정 어머님,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도 하셨나요? 많이 하셨죠. 수진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다른 여자에게 자랑했다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의 소원이었어요. 천천히 해봐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하지 말고.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어봐요. 네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창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수진이도 모두 당신의 자식이니까 잘 돌볼게요. 정희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해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희는 재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쉬세요. 우리가 잘 지낼게요. 창고를 나서며 정희는 뒤돌아봤습니다. 재단의 촛불이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민수와 수진이 함께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민수 오빠가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많이 들어봐.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가는 거야. 정희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윤정 어머님도 모시고 같이 식사할까요? 좋은 생각이야. 천천히 가족이 되어보자. 수진도 좋아했습니다. 저도 윤정 어머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게 모신 사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가족이 함께하네요. 사진 속 남편이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정희는 약국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큰 비밀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정희는 약국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안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고가 있는 방향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